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미디어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종일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급한 일과 소중한 일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 급한 일과 소중한 일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작은 일이 급한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소중한 일과 급한 일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좀 더 나은 나의 미래에 당장 내일이라도 미래가 될 수 있으니까 미래에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는 대구에서 다큐멘터리 하고, 저는 대구의 신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암동에서 지금은 동네가 이름이 없었는데 혹시 6.25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암동 파티마 병원 바로 뒤에 이제 6.25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면서 저 보시다시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제 부모 아버지도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제 밑에 동생도 하나 있는데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장애가 제 부모님은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해서 사회로 밖으로 나가는 것들에 매우 힘들어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갇혀 살았습니다.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친구들을 못 만나고 사람들을 못 만나고, 부모님이 출근을 하시게 되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퇴근하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장애인 특수학교 이런 것들이 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간 것이 이제 아양국민학교, 그때 국민학교였는데, 들어갔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제 몸하고의 차이 때문에 놀림을 받고 싸움을 해서 아이 머리를 하나 깨고 학교에서 퇴학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갔는 곳이 또 이제 동부초등학교 맞죠? 네. 갔는데 거기도 몇 달을 있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전쟁고아 출신이었는데 뒤에 가족을 찾으셨어요. 가족을 찾으시고 제 아버님이 그 전쟁고아로 잠시 떨어져 있을 시기에 신암동에 보면 선열공원 뒤편에 이제 재활원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거기로 저를 보내지게 된 거죠.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다 마칠 때까지 거기 이제 시설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던 차에 거기 이제 장애인 시설이다, 학교다 보니까 특수학교다 보니까 이제 직업을 하나 이제 선정해서 직업 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배운 게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파티마 병원 바로 옆에, 지금의 파티마 병원 바로 옆에 거기 이제 성당 맞은편에 거기에서 시계점을 하셨는데, 카메라 대여, 그 다음에 시계 수리 뭐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시계 수리를 배우게 됐죠. 그때가 국민학교 4학년 때입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제 시계를 접하게 되고, 시계 수리에 대해서 계속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어른들의 이야기에 시계만 계속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대회를 나가게 되고, 제가 대구시에서 진행하는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 뭐 메달도 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계 수리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공부가 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려고, 학교 공부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학습지가 있었는데 학습지를 한번 받아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 동의가 없으면 안 된대요. 미성년자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보호자를 찾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다가
네, 결국 공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계 일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영화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내 천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로만 계속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계수리 일이란 게 이제 취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어디를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데가 없어서 이제 학교 선생님의 어떤 추천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대구에 교동에 있는 금은세공 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공 일을 배우면서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이 해결이 되니까, 같이 다니던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아버님의 추천으로 백팩 정도 되는 가방 하나가 짐이 다였는데, 그 짐만 들고 네, 김천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김천에서 또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제 아내를 만났죠. 제 아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사회생활하고 뭐 한 2년, 3년 동안 못 만나다가 다시 대구에서 만나게 되면서 네, 같이 어렵게 근데 힘들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 걸 다 아니까 연인이기 전에 친구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계속 하다가 대구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고, 대구에서 지금의 제 아내와 살림을 차리게 되고 그 과정을 쭉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자리가 없어서 다시 한 1년 6개월, 1년 8개월 정도의 백수 시절을 또 보냅니다. 저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시절이었죠. 결국에는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시계 일이 계속 천직이었기 때문에 시계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더 기술을 익히자 해서 전국 기능대회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다시 또 기술을 좀 더 연마를 하고 또 그렇게 계속 하다가, 그게 또 이제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장애인이라는 어떤 인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들이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어떨지는 모르는데 자기 마음 먹기에 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장애인 친구가 거의 없어요. 지금 와서 좀 후회가 되는데, 지금은 다시 장애인 친구들이 좀 옆에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없어서 제가 장애인인지 모르고 살았던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계속 저는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찍는 영화의 소재들이 소외계층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이제 차별이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그때는 참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직장이 네, 스카우트 됐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이제 시계 대리점에서 시계 기사를 구한다 해서 이제 스카우트 돼서 거기서 이제 몇 년을 일하다가 계속해서 시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 지역에 이사 온 지 이제 한 1년,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범물동으로 이사 오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소중한 일, 급한 일, 이 이야기인데, 이 소중한 일과 급한 일이 두 개 다 시간과의 관계가 있는 일이더라고요. 급한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급한 일이고, 소중한 일은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이 소중한 일이 아닐까, 제가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급한 일은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을 가야 되고, 아침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 처해 있는 일들이 급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급한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고, 소중한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같아요. 근데 이 소중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뒤에 오는 내 삶이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요즘 드라마 중에 나빌레라라는 드라마 혹시 보세요? 거기 보면 퇴직한 주인공이 자기 이제 꿈을 찾아서 발레를 시작합니다. 남자분이,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게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소중한 일이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그런 열정을 펼치시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할 때 그러면 소중한 일과 급한 일이 있는데 급한 일은 먼저 하고 소중한 일은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지만 소중한 일을 하자라는 것은 소중한 일을 해서 내가 뒤에 오는 성취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일들을 하면서 시계에 대한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계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저는 제가 영화 감독을 하기 전에 시계 일을 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만지는 이제 여기 이제 이 동네에 와서 제 꿈이 생겼어요. 제가 시계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퀄리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나만의 브랜드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계 브랜드 아시죠? 요즘 뭐 세이코도 있고 많이 좋아하시는 롤렉스도 있고 이런 시계 브랜드가 있는데 나만의 브랜드를 가졌으면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회사를 차리게 되면 내가 지명한 브랜드로 시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브랜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시계는 지구상에서 최상위에 있는 시계 브랜드입니다. 지구상에서 최상위에 있는 시계 브랜드인데 이 회사에서 나오는 시계가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네, 최소가 한 1억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시계는 이제 다 수공이고 개수도 몇 개 안 되고 이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 있는 그런 시계이다 보니까 세트로 파는 것도 있고 한 세트에 10억, 그게 뭐 5개 정도. 어떤 거는 뭐 경매장에 예전에 과거 때 만들어진 시계 중에 경매에 올라온 게 뭐 50억, 60억 이렇게 되는 시계 브랜드인데요. 최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롤렉스, 등급수로 치면 롤렉스는 3등급 안에도 못 미칩니다. 거의 5등급, 6등급 뭐 이렇게 쳐지는데 우리 사람은 그러면 몇 등급일까요? 사람은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어디를 찾아봐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면 우리는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가치죠. 최고의 등급인 우리가 얼마짜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얼마짜리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이제 여기 다 오신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긴 한데, 네. 네. 나는 얼마짜리의 삶을 살았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네,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정판이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고 주문을 하고 순서를 기다려서 몇 년이 걸쳐서 국내에 한 개가 들어올까 말까 하는 그런 브랜드이다 보니까 귀한 브랜드입니다. 사람은 이 인간이 만든 이 기계보다는 더 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들 강의를 제가 좀 많이 나가는데요.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미래에 얼마짜리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진 그 삶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삶인데 얼마짜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세상을 살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로 좀 넘어올게요.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의 제일 기본은 이제 쇼트, 씬, 뭐 시퀀스, 쇼트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커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영화를 만들 때 한 편 딱 찍어서 카메라 녹화를 눌러서 녹화 버튼을 끝나는 그 지점을 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쇼트가 모이면 씬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 씬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밥상 씬, 목욕탕 씬, 안방 씬, 뭐 이런 씬들, 또 몇 개의 씬들이 모여서 시퀀스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시퀀스가 돼야 하나의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데, 이 시퀀스들이 모이면 장편 영화가 될 수 있고요. 이 시퀀스 하나만으로도 단편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장을 쇼트라고 생각하면, 제가 여기 오는 길, 저기 밖에서 와서 여기 들어와서 관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일, 그리고 여기서 강연을 하는 일, 이게 이제 씬이 되겠죠. 저는 이 씬들이 좀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 씬들을.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어느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어낼 때까지, 그러면 그 시퀀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또 다른 시퀀스를 향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하겠죠. 영화 작업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20, 30년 나이가 더 들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 한 편의 영화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18년도에 대구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상을 받으니까 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혼자만이 가진 생각들로 이런 작업을 한다면 너무 이기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다른 분들이 원한다면 그분들을 도와서 영화를 제작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음 달 되면 5월 달부터 여기 지산복지관에서 영화 제작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산복지관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제 인생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런 장애를 가진 거에 대해서 처음 어렸을 적에는 비관도 많이 하고 부모님 원망도 했을 거고, 제 주변 친구들은 힘든 일, 저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을 거고, 수성고에 와서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계속 받기만 할 것인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인가? 지금까지 제가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 4년, 5년 정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가르친다는 것들이, 첫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였는데,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그 대구 교육청에 계신 분인데, 강사비를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에 불러주세요. 거기 이제 청년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상담받는 이제 교육청마다 이제 위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상담받는 곳인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멘토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불러주십시오. 저는 보수가 없어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필요한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든 제 주위에 있는 분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소중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잘 견디고 잘 해왔던 게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견디지 않았나? 견디게 해주시지 않았나? 신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뭐 이 공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저를 만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를 좀 아는 체시면 누구라고 좀 네, 아는 체 해주시고 제가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네, 불러주십시오. 필요한 곳에 가서 언제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쇼트 씬 시퀀스가 잘 만들어져서 한 편의 영화가 되기까지 제 삶도 충실히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 일들 가운데 저는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저도 뭐 이제 영화를 영화제에서나 볼 수 있는데 전시장에서 보리라고는 저도 꿈도 꾸지 못했는데 저의 짧은 영상이 전시회로 연결되고 그런 전시회를 통해서 저의 또 다른 시퀀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시퀀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내일은 또 다른 또 시퀀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대구문화재단에 계시는 기자님이 저를 인터뷰하셨는데 그 인터뷰 기사의 첫 줄에 저를 너무 잘 소개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한마디로 신이 있다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기사를 써주셨어요. 저는 제가 비록 장애가 있지만 저는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장애인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분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제일 우선적으로 원해서 이 강연을 신청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지역 자체가 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이 강연을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해서 서로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영화라는 게 참 메리트가 있거든요.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영화로 실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수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나 만들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영화를 아무나 만듭니다. 그리고 영화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화제에 출품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영화를 만들고 영화제를 가고 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있다면 네, 많은 곳을 녹화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에 영상미디어센터, 지금 뭐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대구 영상미디어센터 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고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영화 제작 뭐 이런 지원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두드리시면 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해보시고 싶다 하시면 네, 영화라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는, 영상이라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장애인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장애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장애인 학교를 가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오니까 제가 장애인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는 전부 다 이제 지체장애인 이제 친구들이었고 저도 그 하나의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그 대신에 저를 장애인 학교를 보냈지만은 제 부모님은 저에 대한 자존감만큼은 굉장히 높여주신 분이거든요.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절대 어디 가서 꿀리지 마라, 굶고 다니지 마라. 그 당시만 해도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밖에 나가서 남들한테 인사 잘하고 이제 교육 면에서도 있었죠. 어른들을 잘 이제 이야기를 잘 듣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학교 시절을 보냈던 어떤 이제 제일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자존감이 계속 높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고 이제 저를 이제 또 다른 길로 만들어 준 분이 이제 아가씨가 한 분 계셨어요. 거기는 이제 경북대학교 국문학과 나온 이제 분인데 그때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술, 담배 너무 많이 하고 노름 좋아하고 저 진짜 할 거 다 해봤거든요. 네. 술도 뭐 친구들하고 뭐 뒤지지 않을 만큼 먹었고요. 담배도 뭐 폈고요. 뭐 카드 치러 다니고 하도 치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가씨가 그 사업하시는 분이 사장님 교회를 한번 나가 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이제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근데 제가 주위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잘 안 듣는 편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왠지 이상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는데 이거 어떻게 교회를 가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정을 한 게 그러면 한 달 뒤에 내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교회를 한번 나가보겠다. 그래서 제가 딱 정한 날짜에 담배 남아있는 거 다 푸고 배터리와 라이터를 버렸어요. 12시 되기 전에. 근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이제 제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신앙이 저의 또 다른 이제 힘이 된 거는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제 아내가 저는 자존감이 높았는데 제 아내는 자존감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존심만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의 자존감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제가 기능사 일을 좀 더 해보겠다 해서 다시 기능대회도 한 번 더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뭐 메달을 따게 되고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따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다가 한 11년 전인가 이제 이런 아까 보셨던 영상을 이제 접하게 돼서
이제 영화를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이제 질문은, 저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렇게 뭐 차별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각자가 살아가는 형편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장애를 가졌다고 좀 더 뭔가를 지원, 혜택을 보고,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왜라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별을 없애자 하는 부분들이겠지, 그거를 어떻게 니 이러니까 니는 좀 더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장애를 가지든 가지지 않았든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자라는 학생들이 예전만큼 어른들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어른들이 물려주는 이 유산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전에 밥상에서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어른들이 숟가락 먼저 들으면 숟가락을 들고, 이런 기본 예절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교육을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성이 아니면 어떤 이런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결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다 힘들게 살아가는 거 다 뻔하고, 근데 그 청년들만 힘들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장년들도 힘들고 노년들도 힘들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힘들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만의 삶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김미경 원장님이라고 아시죠? 강연하시는 분에,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점에 자기가 이제 턴오버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젊은 친구들은 살아온 환경이 짧기 때문에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있고 기성세대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살아온 환경을 등 돌리고 다른 길로 가기에는 이미 갖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고 등을 돌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식을 어떻게 깨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